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8월 이제 셋째 주이기 때문에 좀 오늘은 263도요. 이번 주는 263도가 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그런 좀 예상을 좀 할까 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토요일은 13개, 일요일은 11개, 맞죠? 총 24개 경주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27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7월 29일 날 불량주로 해서 주행 심사를 받은 말들 전부 다 기록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 경주에도 이제 안양치타가 좀 기록을 그날 1분 2초 3을 끊었고 마지막 하롱 타임이 12초 9,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은 그런 기록인데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이요. 423kg밖에 주행 심사를 받았고, 자 근데 말이 너무 왜소하죠. 아주 이렇게 유연성은 갖고 있더라고요. 조교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좀 체중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블랙 포인트입니다. 역시 이제 조교를 조금 강하게 했는데 실전을 보니까는 이 발심이 조금 높아서 그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어떤 그 올라오는 것도 보면 발을 약간 높이 쓰고 올라와요. 이제 그래서 좀 라스트에서 좀 그 다습 12% 주는데도 썩 좋은 기록은 아니었었고요. 자, 여기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이 이제 꿈의 시련입니다. 꿈의 시련인데 일단 주행심사는 조금 늦게 나왔죠. 주춤거렸습니다.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동화 기수가 그냥 붙들더라고요.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 라스트에서 조금 날라왔어요. 근데 날라왔는데 난초의 고양이도 여유가 있었고, 그 경주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그 앞에 말들이 난초의 그 고양도 여유가 있었는데 거의 후미에서 바닥에서 좀 날라왔어요. 많이 근데 날라오는 그 과정을 보면 물론 여기까지 참았기 때문에 많이 참았죠. 거의 650m, 700m를 참았기 때문에 그 힘을 쓴 건지, 아니면 걔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정말 취입 쪽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아직 어린 2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앞말이기 때문에 좀 실전을 좀 치러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주행심사에서는 가장이라고는 좀 그렇게 하고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이 7번 꿈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꿈의 시련을 좀 중심에 두고 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축이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어렵고, 일단 꿈의 시련 7번이죠. 꿈의 시련을 좀 이경주에서는 이제 어떤 잠재력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봐두는 게 좋겠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000m고요. 이세마 별정 경주죠. 파이널 보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데뷔전 때 그 최범인 기수가 취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몇 마리 출전을 안 해가지고 중간에 따라가면서 라스트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뭐 금봉왕도 최근에 잘 뛰죠. 잘 뛰고 그런데 그 걸음이 그렇게 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가 조금 의아하죠. 예,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로 기술을 바꿨습니다. 일단 그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전개를 펼쳤어요. 데뷔전 때나 지난번 경주나 같은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널 보스가 아마 모래를 맞으니까 조금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래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능력이겠죠. 왜냐하면 어떤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해가지고 뒤로 물러선 이유, 모래를 맞았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자세 같은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워커랑 동반 스포를 했는데 약간 어려서 그런지 이 후구 뒷다리 추진이 조금 파워라 그럴까요? 그게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래도 데뷔전 때 뛴 걸음과 두 번째 뛴 걸음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록은 뭐 비슷했죠. 1분 2초 6이나 1분 2초 4나 뭐 거의 비슷했는데 조금 뒤로 주춤했던 게 좀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이유를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일단 모래를 맞아서 그런 건지, 두 번째는 이 뒷다리 추진이 좀 약해서 그런 건지, 요거를 조금 불분명하다 이거죠.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그렇죠. 역시 이제 완벽하게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조금 없어요. 컬러즈 트러블 정도가 조금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역시 지난번에 조금 너무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뒤에서 좀 헤맸기 때문에 약간 어떤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이경주에서 8마리밖에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조인권 기수가 조교를 상당히 공들여서 해놨어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역시 컬러즈 트러블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300m입니다. 역시 이제 부진마들이 잔뜩 출전한 그런 경주죠. 땡스빈도 지난번에 8번이죠. 땡스빈도 2주 만에 좀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등치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엑스플로이트 헬통은 뭔가 좀 그 결정타라 그럴까요? 그게 조금 부족한데, 일단 뭐 이 경주에서는 앞말이지만 뭐 힘을 좀 믿어볼 수밖에 없겠고요. 자, 리얼 프로입니다. 리얼 프로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얘는 체구가 왜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폭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480kg 뭐 이런 마필보다 좀 작죠. 작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쓰면 라스트에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기 잔뜩 끌고 인기 2위권이었었는데 입상을 못했던 이유였었고요. 자, 여기 오늘 좀 이 10번 IM 캡틴도 역시 이제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뭔가요? 그 전승대세였었나요? 예, 이 꼬린 지점에서 뭐 D가 좀 꼬였었죠. D가 좀 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게시판에 좀 괜찮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글쎄요, 얼마나 여파를 미칠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IM 캡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포를 막 어제 목요일이죠. 하만식 기수가 스포를 막 시작하는데 거의 주저앉았어요. D가 꼬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막 오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리끼리 부딪혀가지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이유냐, 이제 그걸 찾는 게 관건이죠. 그걸 모르면은 사실 배팅하기 어렵죠. 얘가 어디가 아파서 그랬느냐, 아니면 정말 컨디션이 떨어져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자기 다리끼리 뭐 차다가 보니까 이렇게 교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거는 저도 모르는 거죠. 예, 그 말이 왜 그랬는지는. 뭐 그 말만 쳐다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말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좀 봤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 IM 캡틴이라는 마필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게 크지 않은 체구죠. 체구도 크지 않은데 아주 유연하게 커 보이는 마필이에요. 뭐랄까, 아주 주폭이 아주 450kg, 60kg밖에 안 되는데 주폭이 상당히 그 넓은 마필입니다. 가슴도 잘 생겼고요. 근데 아직 2주 만에 나오는데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그렇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 썩 좋아진 건 없는데, 예, 지난번에도 베스트 탄생이나 뭐 가춘 언더 이런 마필들에게 졌다라는 것이 이 마필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IM 캡틴이 이경주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떤 잠재력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 리얼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주폭이 작기 때문에 더 발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상대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 IM 캡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나아줄 수 있는, 뭐 4살짜리이기 때문에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조금은 더 요 현구는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엔 캡틴을 조금 더 주시해서 보는 게 좋겠다. 3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역시 그 1200m 군내산 6등급, 특히 이제 암말 경주이기 때문에 사실 믿을 말이 없죠. 뭐 선효도 지금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 패턴은 좋은데 말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기 때문에 아직 뭐 어리다 그럴까요? 힘이 좀 덜 차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선효가 지금 이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 6번 봉화동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고 차적의 전개 상대도 약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게 누구냐면 바로 선효라는 겁니다. 선효가 뭐 지난번에 이기기도 뭐 5번 게이트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뭐 선효를 좀 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담비도 빠르고요. 뭐 조아머니도 지금 선행인데 이 두 마필이 지금 지구력이 좀 없는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담비도 보면은 한 460, 70km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몸에서 그다음에 조금 경직돼 있는 그런 체형이고요. 그다음에 이 약간 뭐랄까 좀 오른쪽 앞다리를 부자연스럽게 써요. 지난번 그 주행심사 아니 실전에서도 보니까 자꾸 발을 좀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딘가 지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좀 예측을 하는 거고요. 조아머니 같은 경우도 9번이죠. 지난번 이제 공백기를 갖고 처음 출전했는데. 선행을 나섰죠. 몰아서 선행을 나섰습니다.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하니까 선효에게 여기서 덜미를 잡혀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문제는 5번 담비나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선행마들, 선행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담비나 조아머니가 앞선에서 경주를 펼치면 선효는 바로 그 뒤에서 경주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거리가 1200m인데, 지난번에 봉화동은 1000m를 뛰었고 담비는 1300, 조아머니는 1200 뭐 이렇게 지금 세 마필로 후착 싸움인데 과연 담비하고 조아머니하고 얼만큼 좀 힘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봉화동이 조금 뭐랄까요 좀 전개를 좀 잘해주면 좀 자기 능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담비하고 조아머니가 어떻게 경주를 펼치냐에 따라서 봉화돈이 좀 입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능력을 그러니까 큰 능력은 없어요. 근데 누가 여기서 담비나 조아머니가 쉽게 선행을 가버리면 아무래도 봉화돈은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경주에서 가장 유리한 마필은 역시 선효다.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000m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6번 세븐 크라운이죠. 세븐 크라운인데 뭐 데뷔전 때 최범명 기수가 타고 좀 뒤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조금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알게 모르게 뒤로 갔다라는 거죠. 뒤로 조금 주춤주춤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뭐 이렇게 리듬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근데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시정 외곽으로 경주를 펼칩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세븐 크라운의 어떤 데뷔전은 모래를 맞아서 그랬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번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돌았죠. 모래 한 방울도 한 방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거의 안 맞추고 외곽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어떤 힘으로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차이는데 자기가 등치에 갖고 있는 그런 우격다짐이라 할까요? 그냥 상대도 약했었고 자 그래서 신드롬을 오마신 차이로 이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 먼저 크레이슈 선행이고 이제 어떻게 경주가 펼쳐지느냐가 문제인데 지난번에 드림에어로도 외곽으로 지금 10번 게이트니까 좀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로열 정상도 지난번에 포다로고스 외곽에서 뭐 좀 너무 차분하지 못하죠. 막 스스로 뛰려고 하는 너무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조금 라스트에서 이제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로열 장상이 여기서 뭐 처음에 입상했을 때는 김동수 기수인가요? 고구를 차용하지 않았었고 이현종 기수는 1300을 뛸 때는 이마필이 아직까지 1300을 다 소화시키기는 조금 힘이 부족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역시 좀
주로가 만약에 가볍다면 도와줄 수 있는 마필은 클레이 슛이 되겠죠. 소아라 천왕도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단거리 1000m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역시 소아라 천왕도 전개는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축을 세워서 공략을 한다면 역시 좀 분산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경주는 아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천권도 처음 주행 심사 때 보니까 외곽 게이트에서 발주를 나오자마자 사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를 못 가더라고요. 이철경 기수가 막 몰고 가려고 했는데 말이 안 가더라고요. 자꾸 외곽으로 사행을 했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정희 기수가 주행 심사를 하는데 아주 전 구간을 여유 있게 왔어요. 이게 참 가늠이 안 되죠. 첫 번째 주행 심사와 두 번째 주행 심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구는 보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약간 굳이 흠을 잡자면 앞다리를 살짝 벌리고 뛰는 그런 단점이 있고, 좀 조교가 강해서 그런지 아주 미세하지만 오른쪽 어깨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행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벌리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좀 그렇게 좀 저거 한 것 같은데, 관찰한 것 같은데, 일단 뭐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체형이고요. 일단 이경주는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돌콩도 마찬가지고, 그날 7월 29일 날 1분 2초 7인데 전 구간을 여유 있게 왔어요. 물론 이제 모래는 안 맞았습니다. 선행 이렇게 횡대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몇 마리가 이렇게 횡대로 경주를 펼쳤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았어요. 근데 이 라스트에서 여유가 많더라고요. 근데 체구를 보니까 뭐 한 450kg짜리인데 근성도 좋아요. 리듬이 좋아요. 리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역시 이제 플레이시 투고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제 후미권에서 이제 닫힘보라 그러죠. 이 출발을 주춤주춤 하는 거요. 우리 자동차 보면 울컥울컥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동할 때 보면은 오토 말고 수동할 때 보면 울컥울컥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고개가 약간 높기 때문에 스타트를 할 때 주춤주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쫙 가속이 붙는데, 가속은 그렇게 시원하게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라스트에서 또 날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요즘에 이동화 기수 주행 심사를 보니까 상당히 좀 차분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꿈의 시련도 그렇고 이 플래시 투고도 그렇고 아주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좀 웬만한 기존의 기술도 보면은 합격을 시키려고 좀 무리하게 좀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나오자마자 좀 붙들었어요. 난초의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꿈의 시련 때 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난초의 고양이 좀 왜소하더라고요. 체형이 왜소하고 체장이 조금 체고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강한 훈련을 하면 조금 힘겨워 하는데, 월요일인가요? 이 펜스에다 대놓고 은빛 한이하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아주 리드미컬한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무리 여기 100m쯤에서 채측을 대니까 반항을 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들콩을 좀 눈여겨 보십시오. 이 마필은 주행 심사도 그렇고 조교 때도 뛰는 어떤 자세를 보면 크지 않은 체형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시원한 주폭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200m고요. 좀 빠른 페이스죠. 빠른 페이스입니다. 근데 자, 이 경주에서는 아주 인기는 잔뜩 끄는데 사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마상기제도 이경 좀 빠르다 그랬죠. 마상기제, 그다음에 2K, 옥녀봉도 무시 못하는 순발력이고, 치우여제, 마상기제 이렇게 제 말씀드렸나요?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른데 여기서 뭐 잠깐 지난주에 그 제 실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닌가? 예. 자, 비만은 저는 윤태혁 기수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있을 거라고, 만약에 윤태혁 기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거 추천 안 드렸어요. 그렇게 타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말을 여러분들에게 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가 에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뱅크, 그 다음에 라온 루이스, 문세영 기수죠. 자, 이 세 마필이 선행마였었어요. 선행마였었고, 제가 왜 거기에 돌지를 이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전 이 세 마필이 선행이기 때문에 이 중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단순하게 생각한 게, 이거는 그냥 조교예요, 조교.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얘가 잘 뛴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같이 플러스 되면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뭐 저는 경마가, 물론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C가 S가 있었고 오픈뱅크가 라이즈가, 그냥 최근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행마들, 한국 경마 선행마가 뭐 선행마 노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셋 중에 누가 선행을 가든 가면 뭐 오겠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왜 돌진을 불렀냐면, 제가 마지막에 끼워놓냐면, 얘네들 셋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좀 약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돌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몽글몽글이 와가지고 다 초를 쳤죠. 거기에 뭐 12조 말 뭐야, 선마스터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부르지도 않았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경주도 똑같은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1번 마상기제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번 2K 있죠. 12번 얘네들이 지금 선행입니다. 선행인데, 자, 얘네들이 지금 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그렇게 못 버틴다라고 가정을 하면, 못 버틴다. 얘네들이 뭐 싸우거나,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다 싸웠죠. C가 싸웠다라기보다는 압박이 심했죠. C가 S 오픈뱅크가 선행 가는데 라운 루이스, C가 S가 다 가서 타이트하게 붙었기 때문에 앞에 말들이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조금만 그 압박을 가해주면 다 견디지 못하는 마필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번 청담불패가 있어요. 얘는 지금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요, 10번 게이트요, 혼자 1100m는 뛰었죠, 아마? 늑발 해가지고, 맞죠? 1000m? 늑발 해가지고, 주춤해가지고 11번 게이트. 만약에 이 말이 안쪽에 있었는데 늑발을 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래를, 얘가 지금 데뷔전이었었는데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뭐 이번에도 늑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거의 뭐 1100m는 좀 더 하고 뭐 한 2, 30m는 무조건 더 뛰었어요, 남들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죠? 예, 해성영하고 간신히 목차인가로 이겼었는데 시정 외곽으로만 탔어요. 모래 안 맞히고요. 근데 자세나 이런 것들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똑같이 늑발하라는 법은 없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라는 법도 없죠. 자, 만약에 얘가 선행을 가면은 그냥 다 다른 말이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경주에서 날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취입이 되는 마필이 누구예요? 6번 스페이스타입니다. 6번 스페이스타하고 10번 네이크 루이스입니다.
자, 얘는 조금 컨디션이 떨어져서 누구랑 뭐 크이르케 뭐 이런 마필들이랑 동반 스포 여러 차례 동반 스포를 했어요. 수영조기도 해놨더라고요. 수영조기도 해놨는데 자꾸 요 중반점만 오면 쳐져요. 그래도 저는 요거는 이상혁 기수가 잘 타니까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주에서는 딱 이 6번 스페이스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얘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뛸 때 보면은 하자 없이 뛰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가만히 걸을 때 보면은 어딘가 불편해요. 불편하게 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전에서 아마 여파를 미치는 모양인데, 자, 제가 조금 전에 길게 비말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얘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딘가 불편한 그런 하자가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경주가 그런 맥락이라는 얘기죠.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 비마 딱 스타트 나오니까 붙들지 않습니까? 스타트 나와서 윤태혁 기수가 딱 붙들어요. 그냥 그게 올컨입니다. 올컨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어딘가 불편한 보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몰고 나오면 얘도 이 경주에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타가 지금까지 뛴 상대가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뭐 이 경주에서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보면 가장 센데, 자, 이 경주는 정리를 하면 선행마가 많고 싸워야 되고 청단불패가 또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여력이 있고, 그래서 날라올 수 있는 말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스페이스타가 가장 좀 센데 뛰어다녔다. 7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 경주도 마찬가지죠. 네, 너무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에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창성질주도 그렇지, 천년으로 안으로 기대죠. 비바플라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추천드렸다가 제가 실패했던 마필이고, 보라존 지금 8주 만에 나오면서 자기 컨디션보다는 2% 좀 부족하고, 정상 대길이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타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비마나 걔네들은 그래도 센데 뛰어다녔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 대길 같은 경우는 약한데 뛰어다니면서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좋아져도 세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경주에서 얘가 이만큼 좋아졌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걔가 센데 뛰어다녔으면은 옛날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컨디션까지 올라섰다라고 좀 컨디션은 올라섰는데 크게 뒷받침이 안 돼주는 거죠. 근데 반면 여기 이제 벨라로라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없죠. 순발력이 없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죠. 송재철 기수가 다른 방법으로 말을 탔습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스타트 나오자마자 붙들고 뒤로 가요. 그래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3착을 오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취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흐름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송재철 기수가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그래. 자, 막 습보를 해요. 습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외주로 가운데 습보를 하는데 송재철 기수가 왼쪽 채찍을 막 대요. 아주 세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채찍을 대는데 발을 절대 안 바꾸고 왼발만 써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타는 방법은 힘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인이 된 김대규 기수가 탄 말 있지 않습니까? 구조에 지용준 조교사가 관리했던 프라핏이라는 암말이 있습니다.
이거 1700, 1800에서 이주영, 김혜성 기수가 타고 맨날 앞에 가서 진마필입니다. 근데 임대기 기수가 깡바닥에서 취입을 해요. 왼발로만. 예. 가장 제가 12마리인가 뛰는데 가장 꼬바리로 따라가요. 꼬바리 말과 차이도 더 벌어지게 꼬바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타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걸 어떻게 기수가 탈 거라는 것까지 예측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물론 기본 능력으로 오는 경주가 더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당을 노리는 배팅을 하는 배당을 노려서 배팅을 하는 마필들이 그런 마필, 이 프라핏 같은 마필, 이 벨라로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리가 길면 프라핏이, 그러니까 남들은 다 힘을 썼지만 프라핏은 힘을 안 쓰고 취입이 됐어요. 내측으로 쫙 취입을 해요. 임대기 기수가 2차 봅니다. 근데 그 전에 1700, 1800에서 김혜성 기수, 이주영 기수가 타고 꼴찌 와요, 꼴찌. 그래서 결국엔 그 기수들이 정지가 안 먹었는데도 임대기 기수가 타고 깡바에서 날라와. 그런 겁니다. 이 벨라로다도 계속 무너지니까 결국엔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그런 식으로 탔습니다. 그러면 이번 흐름이 그러니까 이번 흐름이 얘가 취입을 통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는 거고요. 천년호랑 안으로 기대죠. 예, 안으로 기대는 마필. 조교 때도 얘는 너무 기대서 훈련 승인자가 할 때는 펜스에다 대놓고 해요. 한만식 기수가 할 때는 외주로 가운데로 나와서 얘도 왼쪽 채측을 두들겨 팹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두들겨 패면 바깥으로 사행을 해요. 이건 조금 말이 뭐랄까 지시부릉을 하는 거죠. 지시부릉. 그 다음에 모닝스카이도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기가 막히게 비바플라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정도로 이경주가 좀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모닝스카이가 가장 전개도 괜찮고 지난번에 뛴 걸음만큼만 띄워주면 여기서는 올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8번 벨라로라가 취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냐. 근데 지금 비가 오늘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썼고요. 자, 12마리에 출전 있는 9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경주는 과천함성이 누구죠? 박현우 기수가 탈 때 1300에서 내측으로 사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1000m에서 이찬호 기수가 탈 때 외곽 사행. 이건 뭘까요? 예.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디로 사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행 갑니까? 네. 내측으로 사행해요? 외측으로 사행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자, 과속돌풍 있고요. 그 다음에 웰빙 스토리, 금강천하. 금강천하 같은 경우는 뒷다리를 약간 부자연스럽게 뛰죠.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되나? 깨금발이라 그러나요? 사람으로 치면 깨금발? 아주 부드럽게 깨금발? 좀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슈퍼대물도 지난번에 포화 16%로 해서 꿈의 클럽이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었죠. 이 경주에서는 과천함생이 그러니까 내외측으로 사행을 했지만 1번 게이트의 선행, 이러면 안 기대지 않겠죠. 얘는 한 480km 나가나요? 480km 나가는데 상당히 아주 유연한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상하기 전에 추천드렸다가 포기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1300에서 모한테 좀 제란한테 신마신 지고 왔는데, 조금 힘이 차면 이제 2살짜리이기 때문에 470, 80km 나가네요. 예. 힘이 차가면서 달라질 겁니다. 아주 유연해요. 지금도 조금 조교 때 보면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뛰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좀 어려운 경주죠. 쉬운 경주 아니고 라스트 코디가 선행을 나서면, 근데 이 경주가 선행마가 많죠. 그래서 아까 뭐였었죠? 아까가 스페이스타였었고, 자, 이번 경주가
이 컬러즈 데일입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경주 빠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게 그 1400에서 입상했을 때 김기배 기수가 붙잡고 선행을 가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려고 처음에 의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앞에 선행마가 있었는데 붙잡고 나오면서 이게 뭐 얘가 가질 않으니까 자기가 넘어가요. 이 상코나에서. 그래서 1400에 선행을 갑니다. 입상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문세영 기수가 타고 또 머리를 치던가요? 뭐 2착인가 머리를 쳤죠? 문세영 기수 아예 머리를 왔습니다. 그 전에 김기배 기수였었고. 근데 이마필이 지금 13전을 뛰었는데 13전을 뛰고 2번 우승, 4번 2착, 3번. 그러면 8번이에요. 13전에 8번을 이 정도로 3착 안에 드는 말들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그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나 이제 제가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를 보자고요. 그때가 5번 게이트였었나요? 7번이요. 7번 게이트였었는데 물이 뒤에 들어가요. 물이 뒤에 들어가니까 말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파이널 보스 모양 파이널 보스나 세븐 크라운처럼 약간 스피드가 뒤로 가요. 떨어져요. 네.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전 거를 다른 걸 보니까 역시 이 모래에 적응을 못 했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김도지 아마 지금 조교사나 관계자들은 이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등치의 뭐 부담 중량이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물론 부담 중량도 이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얘가 만약에 5번 안쪽으로 있었다면 5번 내측에 있었다면 제가 오늘 이마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8번 게이트입니다. 8번 게이트. 그러니까 문제는 이경주 자체가 빠르니까 자 선행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세 마리, 뭐 네 마리 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8번 게이트인데 1200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라스에서 걸음을 끌어올렸지만 뒤로 갔어요. 여기 상품에서. 근데 만약에 김도전 기수라면 물론 이제 부담적인 이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띄워주겠죠. 근데 이 만약에 여기서 벌어진단 말입니다. 모래를 맞고 격차가 벌어지면 다시 그 끌어올릴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말머리를 지금 김도준 기수는 약하다라는 얘기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그 51kg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55나 57 달았을 때보다는 더 뛴다라는 얘기죠. 더 띄워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싸우기를 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프로포즈 빠르죠. 플라잉 골드, 티치킹, 용총, 라스코디, 베스로디도 빠르죠. 지상파워요? 이것도 빠르죠. 컬러즈 데이도 빨라요. 거기에 붙어갈 수가 있는데 얘는 뭐 굳이 선행만은 아닌데 모래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만 경주만 펼쳐주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다른 마필들은 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컬러즈 데일을 좀 주시하자. 10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1300m 11경주입니다. 자, 은빛환입니다. 이게 왜 지난번에 무너졌는지 부담 중량이요? 뭐 물론 3살짜리 앞마리가 그리고 베스트 테이커, 그다음에 스페셜러는 왕의 대로 라우라.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기는 뭐 베스트 테이커가 지금 승분전이고 스페셜러는 그 상습 외곽 사행이죠. 예, 상습 외측 사행. 거리가 좀 짧아졌고 왕의 대로 앞이 높은 마필. 지난번에도 보니까 라트에서 그 누구죠? 아펜마라고 격차를 라이스 앤 구셔 많이 좁히더라고요. 라우나우라 지난번에 뛴 게 정말 얘 능력이냐 좀 의심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퀸즈 팰리스요.
자, 지난번에 역시 이제 이렇게 힘이 좋은 마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훈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붙들어요. 외곽으로 선행 외곽에서 붙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붙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페이스가 그렇게 느려졌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스에서 저거 한 건데,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예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왼쪽 뒷다리 구절 부위가 부어 있어요. 아주 두툼하게 부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왼쪽 뒷다리가 추진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번인가요? 예, 지난번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보면서 조금 이렇게 두꺼웠던 게 얇아졌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구절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 왼쪽 구절 부위가.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조교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구절이 그러니까 구절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제가 봤을 땐 부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훈련을 세게 해서 또다시 지난번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랬지만은 다시 부어 있다면 이 여파를 또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1700m였었기 때문에 힘을 안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요. 오늘은 1300m이기 때문에 거기다 외곽 게이트라 제가 생각했을 땐 몰고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임난 기수가 탔을 때 1300에서 몰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임기현 기수가 탔을 때와 지금 임난 기수가 탔을 때 전개 자체가 틀렸어요.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마필은 즉 무슨 얘기냐면 무리하면 안 되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왜냐? 아까 얘기했던 왼쪽 뒷다리의 구절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전개를 펼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한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0번 수성 캡틴이 있고 샵노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코스모스 킹이에요. 코스모스 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 마필이 지금 패턴을 바꿨어요. 조교 패턴을. 자, 얘는 조금 목이 짧죠? 목이 좀 자기 등치에 비해서 목이 좀 짧아서 신장력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강한 조교를 하면은 꼭 100m나 좀 컨디션 좋으면 50m 남겨두고 꼬린 지점 꼭 왼발로 바꿔요. 잘 올라오다 아주 시원하게 올라오다 왼발로 바꿔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매번 어떤 큰 경주에 가다 보니까는 훈련을 조금 강하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패턴을 바꿨다는 얘기가 뭐야? 좀 약하게 했습니다. 약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겁니다. 강한 조교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번 수성 캡틴이 선행 가고 11번 샵놓고 그러니까 얘는 선행이니까 그렇다 치자고 얘하고 경쟁을 할 저기는 아니죠. 만약에 11번 삼노커하고 코스모스 킹하고 둘이 딱 여태까지 뛴 걸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뺏겨요. 아니 근데 여기서 절대라는 것은 어떤 경주 전개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두 마필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요이 땅 하고 두 마필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무조건 우위예요. 우위입니다. 능력이 앞서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얘가 늦발을 한다거나 얘는 또 빨리 나간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좀 실수죠. 상대가 실수를 해줬을 때 와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11번 문세영 기수,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 있고 기본적인 어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도 얘가 뒤지는데
이 조교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얘네들하고 그렇게 큰 격차를 많이 좁히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갭을 그만큼 많이 좁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3경주입니다. 1400m고요. 자,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 슈퍼스타트가 웬만한 마필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죠? 송암 히어로, 그 다음에 누구죠? 저기 팍스코, 선행력, 그 다음에 그랜드 푸닉스가 있는데, 그랜드 푸닉스, 슈퍼스타트, 또 그다음에 금수염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슈퍼스타트는 아직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걸음이 다 나왔죠. 퍼펙트 샤인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가 주구장창 타던 마필이고 이제 다른 사람이 타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경주에 딱 하나 조심할 필요는 아르고 챔프입니다. 아르고 챔프. 아직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진 건 없어요. 좋아진 건 없는데 이 경주 자체가 인비 액티브나 아르고 챔프, 그러니까 그랜드 프린스는 선행미 때문에 아르고 챔프나 누구죠? 인비액티브. 이게 두 개 요이 땅인데 얘가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고 예전에 그 1400을 뛸 때 보면 마지막 활용이 기록도 29초대예요. 29초대에다가 마지막 활용 타임이 거의 13초 중반을 넘어서요. 근데 이 경주 자체가 11번 슈퍼스타트가 선행을 이끈다면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번 게이트의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주의 복병만은 1번 아르고 챔프다. 자, 오늘 13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27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